오늘 우리 주식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정호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정 기자, 이 벽처럼 느껴지던 2,500선을 8개월 만에 넘었습니다. 오늘만 보면 외국인이 사고 대형주가 끄는 장세인데 앞으로가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난주 방송을 통해서 우리 유가증권 시장에 훈풍이 불 수 있다, 기대도 좋다라고 했는데 오늘만큼은 아무래도 이 예언이 유효했나 봅니다.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모두 오늘 빨간불을 켜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 특히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 2,500선을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8월 18일 이후 이 8개월 만에 유가증권 시장이 2,500선을 돌파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유가증권 시장 지수를 누가 견인했냐 보면은 바로 외국인이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모두 매도하는 가운데에서도 외국인은 7,300억 원가량 매수하면서 장을 견인했고요. 또 특히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네. 2위, 3위 LG 엔솔, 그리고 SK 하이닉스보다 2배 가까운 금액을 사들이면서 이 장을 견인했는데요.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에 이 삼성전자가 깜짝 감산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의 개선을 전망하면서 외국인들이 이 삼성전자의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코스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코스피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이끌었는데 코스닥은 오늘도 에코프로가 달렸습니다. 이게 아무리 과열이라고 해도 계속 달리는 분위기인데 좀 엄청납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증권업계에서는 과열 구간이라고 계속해서 경고를 해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코프로 또 20% 넘게 급등하면서 네. 시장을 견인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한번 성장률을 보면요. 상승률이 에코프로는 24.70% 오르면서 72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HN 모두 전 거래일 대비,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죠. 대비 더 훨씬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사실 이 시가총액으로만 보면은 제가 사실 얼마나 500% 상승했다, 700% 상승했다 말들이 많아서 제가 시가총액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에코프로 삼형제라고 하죠. 에코프로, 프로비엠, 프로 HN과 또 카카오 그룹주, 그리고 카카오뱅크, 페이, 게임즈 이 시총을 더해보니 에코프로 그룹주가 더 많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에서 이 에코프로 삼형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이 11.58%였습니다. 코스닥 전체 시장에서 11.58%가 에코프로 삼형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2차 전지주가 강세인 건 알겠는데 이 카카오그룹주 시총을 넘었다는 건 좀 놀랍습니다. 오늘 특별히 강세를 보인 이유가 있습니까? 정말 말들은 무성한데요. 아무래도 에코프로의 자회사인 에코프로 머터리얼즈가 상장할 수 있다, 추가 상장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게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요, 2차 전지의 핵심 양극재인 이 전구체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이달 중으로 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할 것이다, 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이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 제가 내일 실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적게는 3배, 그리고 많게는 5배가량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실적이 좋더라도 증권업계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어닝 슈퍼 서프라이즈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과열 구간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실적 기대감이라면 슈퍼 서프라이즈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한 연구위원 같은 경우에는 주가는 올랐지만 변한 건 없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아무래도 미래 전망이 좋다, 2차 전지주가 잘 나가고 있다, 이 부분은 맞지만 아무래도 급작스럽게 오른 테마성 장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런 조언도 귀 담아 들으셔야겠습니다. 네, 투자에 조금 더 신중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정 기자, 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동결이 좀 우세한 분위기입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증권업계에서는 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동결할 것이다에 좀 많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국내 채권업계 종사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냐 물어봤는데 전체 응답자의 83%가 이제 동결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국내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 이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지난해 7월과 제가 한번 비교해 보면요. 지난해 7월에는 이 국내 소비자 물가 추이가 6.3%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3월에 보시면 4.3%로 2.0%포인트 줄어든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이 4.5%보다 하회하는 걸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물가가 좀 안정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한 미국의 지표들도 중요합니다. 미국의 실업률도 올라가고 있고 또 미국의 CPI,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상승률이 조금씩
점차 하락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긴축 기조도 아무래도 누그러들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 같은 기대감에 따라서 이 3월 3년채 국고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이전 달에 비해서 52.7bp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무래도 동결에 많은 무게가 실리고는 있지만 이 금통위 결과에 따라서 내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 부분은 챙겨봐야겠습니다. 정호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전문가 연결해서 우리 시장 전망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용택 IBK 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님? 예, 안녕하세요. 네. 정용택입니다. 네, 먼저 8개월 만에 코스피가 2,500선을 돌파했습니다. 그 배경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아마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삼성전자가 감산을 발표하면서 시가총액 비중이 큰 반도체 및 관련 주식들이 큰 폭으로 오른 부분들이 가장 직접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최근에 확정된 미국 인플레이션 법을 통해서 2차 전지나 차세대 에너지 관련 주식들의 수혜가 부각된 점, 그리고 중국 쪽 경기 반등 기대감이 외국인 투자자들을 자극하고 있는 점, 이런 요인들이 아마 시장이 2,500선을 돌파한 배경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의 감산 발표 이후 반도체주가 좀 뜨거운 분위기고 2차 전지 역시 주도주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는데 2차 전지 과열 논란은 여전합니다. 이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을 자극할 만한 재료가 있고 그 기대감이 이번 2차 전지처럼 1분기부터 실적에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도주로서 손색이 없는 부분이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사람들 여럿이 지적하듯이 지나치게 단기 급등한 측면이 있는 만큼 종목별로 펀더멘털 개선 속도와 주가 급등 속도를 비교해보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급등한 종목에 대해서는 분명히 과열권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위를 조금 넓혀서 이번에 반등을 시작하는 반도체를 필두로 한 경기 관련 주식들 쪽으로 범위를 좀 넓혀가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코스피가 2,500선을 넘으면서 이제 박스권 타입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코스피 상단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스트래티지스트가 올해 연초에 올해 코스피 상단을 한 2,800선 정도 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분기하고 3분기 같은 경우에 저희는 주식시장이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고 박스권도 조금 높여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시장을 꾸준히 억누르고 있는 미국 금리 인상이 저희는 5월 FOMC에서 종료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압박이 좀 완화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번 2, 4분기부터 중국의 경제지표 반등이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수출도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을 시작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중국 경기 반등 가시화에 상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 경제 성장률 컨센서스 2분기치는 7%를 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다만 가는 과정이 굉장히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미국 은행들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불안 요인들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상승세를 유지를 하겠지만 변동성이 조금 높고 조심조심 가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용택 IBK 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